교과서 81쪽입니다. 통일정부 수립 노력. 자, 분단 국가가 됐지만 결국은 정부 수립 과정에서 끝없이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1945년 12월 미국, 소련, 영국의 외상이 모스크바에서 만나 한반도에 임시 민주정부를 세워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소식이 전해지자 신탁 통치 수용을 둘러싸고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둘러싸고 좌익 사회주의죠. 그 다음에 우익 민족주의입니다.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이 위에 보이는 사진에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신탁 통치 절대 반대, 이거는 우익이 되겠죠. 삼상 결정,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절대 지지하겠다. 이거는 이 좌익들의 입장이 되겠죠. 좌익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연합국의 어떤 협조 없이는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익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 신탁 통치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제2의 식민 통치이고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우익의 입장이었죠.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좌익 정치 세력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였고, 왼쪽이죠. 그리고 우익 정치 세력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반탁 운동을 벌였다. 그래서 나라 안에 이념의 차이에 의한 이런 어떤 분열, 이런 게 극심해지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1946년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반도의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 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국과 소련의 대표로 미소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자, 이게 구성이 되면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둘이 협의를 해서 최장 5년간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되어야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죠. 자, 서울에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새로 수립될 정부에 참여시킬 세력을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달라 위원회는 중단되었다. 자, 어차피 모스크바 협정에 따른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지지하는 사람들, 즉 좌익만 데리고 의논하자라고 하는 것이 소련의 입장이었고, 미국은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함께 의논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양보하면 그냥 끝나니까 결국 위원회는 중단되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중단되고 좌우익의 대립이 심해지자, 특히 여기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전에 이승만이 했던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김규식과 여운형 등의 중도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상 극좌, 극우, 한쪽 끝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중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중도라고 하죠.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너무 심하니까 중간 사람들이 나서서 함께 하자. 함께 좌익, 우익 이념 떠나서 하나가 돼서 하나의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좌우 합작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념 대립을 극복하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여운형 선생님 암살되고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1947년 다시 열린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나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나게 되면서 자, 이 미소공동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모스크바 3.3회의 결정은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겼다. 이제 유엔으로 넘어갔어요.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을 결정하였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다.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해 정부를 수립해라 얘기했지만 북한의 인구 비례가 북쪽에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북쪽 인구가 많이 적었기 때문에 이에 유엔은 유엔 소총회가 다시 열렸죠.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먼저 선거를 실시하기로 입장을 바꿨는데 선거가 가능한 지역은 미군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3.8선 이남 지역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단독 정부 수립이 기정사실화되게 됩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김구와 김규식 등은 결국 평양에 가서 북한 지도자들과 만나 이거를 막고자 했죠. 이걸 남북 협상. 그래서 여기 보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좌우 합작운동과 남북 협상이 있습니다. 좌우 합작운동은 김규식과 여운형, 자, 그 다음에 남북 협상은 김구와 김규식 선생님이 주도를 했습니다.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제주 4.3 사건. 자, 끝까지 그 단독 정부 수립을 막고자 했던 김구 선생님이 유엔 소총회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않겠다. 결국 38도선을 넘어서 북쪽의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러 가시게 되죠. 이걸 남북협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81쪽을 살펴보았습니다.